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지지자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행안위원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제가 그동안 정청래가 겪었던 피해 상황, 억울함 이런 부분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청래는 최고위원이니까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 이게 요지인데, 그렇다면 정청래가 최고위원이 아닐 때는 어떠했는가? 21대 국회 김태년 원내대표 때 제가 순번 안에 들었는데 갑자기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를 깨고 3명이나 임명되는 바람에 그때 또 제가 배제되었다. 그렇지만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왜? 민주당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중도 사퇴했을 때 그때도 내가 법사위원장 순위 1순위였는데 그때도 박광원 법사위원장으로 갔었다. 그때 일주일간 조중동에서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를 공격했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됐을 때도 쿨하게 인정하고 수용했었다. 이번에 1년 전에 과방위원장을 맡을 때도 원래는 정무위원장을 하고 싶었는데 정무위원장 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양보해달라고 해서 양보했고, 그리고 다들 과방위원장은 하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청래 과방위원장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하고 인정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행안위원장, 과방위원장 맞교대 대상이었다. 만약에 내가 정무위원장이나 산자위원장을 맡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정청래 행안위원장 공식 발표했고, 그리고 나는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 3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1년 전 여야 합의사항을 깨는 것은 소급 입법을 하지 않는 그 위헌적인 사례를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탈락에서도 국회의원들 후보자들 돕고 다녔던 나에게 기득권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5월 30일 정청래 행안위원장이 무산 보류되면서 오늘까지 단 한 차례도 원내 지도부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가짜뉴스, 정청래를 설득하는데도 요지부동 말을 안 듣는다. 이래서 덕고다이 정청래 이런 식으로 언론의 집단 린치를 열흘 이상 겪었다. 이것은 모든 걸 떠나서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행안위원장은 해야 된다. 1년 전 합의한 거를 어떻게 장제원은 오케이, 정청래도 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의원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총의 결론은 당 지도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다. 이런 새로운 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박광원 원내대표 발언 직후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선당우사 하겠습니다. 다시는 상임위원장을 제가 요구하거나 맡을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을 원했습니다.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라고 제가 쓴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라는 책에 제가 썼습니다. 의사결정은 선택입니다. 국회의원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유권자는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존중, 인정, 승복합니다. 선당우사 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께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끝. 이렇게 제가 의총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또 기자들에게도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것은 6만 명 가까이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간곡히 원했던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생각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동안 열흘 넘게 제가 행안위원장 기필코 사수를 외쳤던 것은 여러분들의 바람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하는 측면도 굉장히 컸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저를 상임위원장으로 뽑아줄 사람들은 당원 여러분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인 것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인 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국회의원들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는 옆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고 또 이렇게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간곡히 요청하는 당원들의 청원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시 후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총이 끝나고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와서 잘한 선택이다, 잘했다, 정말 멋있다, 쿨하다, 역시 선당우사의 아이콘 정청래다, 이런 끝나고 나서는 또 이런 응원과 지지,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러분들께 약속한 대로 행안위원장이 못 되고 또 여러분들의 바람을 또 다시 실현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뵐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태양이 지고 내일이면 또 다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오늘이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끝나봐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저 나름대로 행안위원장 사수 투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을 뽑는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들의 마음 당신과 국회의원들의 마음 의심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이 간격이 언제 좁혀질지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라고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줄 것이 있고 내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개혁의 길,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는 일, 그래서 끝내 정권을 다시 되찾는 일에 한 발 한 발 계속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행원 현장 못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